일단은 기존하고 다른 점. 일단은 우리가 그 기존까지는 수투 전까지는 뭔가 이게 딱딱 떨어지는 수학을 공부했단 말이야. 근데 그렇다 보면 이제 그랬다고 하면 수투부터는 추상적인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x는 3과 이제 수투에 처음 나오는 화살표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이 두 개의 차이를 지금 얘기를 해줄 건데 일단 x는 3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값을 의미해. 값. 그래서 그래프로 따지면 n은 점을 의미해요. 점. 오케이. 근데 이제 화살표는 뭐냐면 이제 상태를 의미할 거야. 상태.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은 우리가 선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표현이 뭐냐면 x가 3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딘가를 가고 있다라는 말을 쓸 때 도달한 상태야? 집에 가고 있다. 집은 아닌 거잖아. 그래서 x가 3으로 가고 있다라고 쓸 건데 이 말은 x가 3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직선 위에서 한번 나타내 보면 둘 다 x축을 그리고 여기에 3이 있어요. 그러면 이 3에다가 딱 점을 찍는 게 우리가 x는 3이다 라고 표현하는 방법이고 여기 3이 있는데 3은 아닌데 3으로 오고 있다 라는 표현이지. 맞죠? 이런 걸 우리가 3으로 이제 가고 있다. 3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화살표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수직선 위에서 어떠한 값으로 가까이 갈 때는 오른쪽에서 갈 수도 있고 왼쪽에서 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두 개에 가라는 것도 이따가 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차이가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왔다면 이제는 이것도 추가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새로 나온 용어. 용어는 첫 번째 무한대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 나와 있으니까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영어로는 알죠? 인피니트라고 하죠.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한없이 커진다라는 건 수직선 위에서 표현했을 때는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오른쪽이 크죠. 그러니까 한없이 커진다라는 거는 그냥 화살표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얘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럼 방향이 어때? 한쪽 방향으로만 있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 음의 무한대라는 게 있어요. 음의 무한대. 그러니까 무한대인데 뭔가 마이너스 붙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의미는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라고 해놨죠. 수직선인데, 그치? 수직선.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 하지만 이제 교재 같은 데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음의 그죠. 그죠. 아니야. 아니야, 그 말고 이 교재 말고 보통 이제 교재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냐? 음의 부호를 가지면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는 상태.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나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방향으로 나타낸다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이 방향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화살표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화살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어떠한 값으로 갈 때는 화살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알겠니? 자, 다음 A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A 플러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수직선 위에 어떤 A라는 점이 있을 때 일단 A에 뭔가 이제 플러스니까 A보다 플러스 방향이면 약간 오른쪽이겠지. A보다 크면서 A에 가까이 간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A 플러스라고 적을 거예요. 마찬가지 A 마이너스는 A라는 값을 기준으로 A라는 값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A보다 왼쪽에서 A보다 작으면서 A에 가까워지는 상태를 우리는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볼 거야. 함수의 극한. 이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함수 fx에서 x는 a에서의 극한. 이게 무슨 말이냐? x가요. 그러니까 지금 함수라는 거는 y는 fx를 기준으로 갈 건데
x가 변화함에 따라 y가 변화를 하는 거죠. 함수가. 근데 x가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x가 a에서 극한이라는 거는 그죠? a로 갈 때. x가 a로 다가갈 때 혹은 a에 가까워질 때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때 fx가 어떻게 변화할 거냐. x가 a로 다가갈 때 fx가 어떻게 변화할 거냐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함수 y는 fx의 x는 a에서의 극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호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내요. x가 a로 간다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극한이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말이 나왔잖아. 극한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 나타내면 리미트예요. 그래서 그 앞자를 따서 뭔가 이런 표현도 써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제 리미트 x가 a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리미트 x가 a로 간다라고만 돼 있고 그 다음 정작 궁금한 건 누구야? fx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궁금하니까 변화가 궁금한 함수를 여기다 두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fx의 x는 a에서의 극한이다 라고 부르는 거야. 읽을 때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럼 fx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 x가 a로 간다라는 건 어떠한 값으로 간다라는 건 두 가지 방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이름을 좌극한과 우극한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 보충으로 나와 있는 거 얘기야. 그러니까 x가 a로 다가갈 때 x가 a보다 작으면서 a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크면서 a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죠? 이때 크면서 a에 가까워지는 걸 우리는 a 플러스로 나타내기로 했잖아. 아, 그래서 이 리미트 x가 a로 간다라는 뜻은 이 fx라는 놈은 결국에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야.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a 플러스로 갈 때. 이게 무슨 말이야? a보다 크면서 a에 가까워질 때. 그때 fx와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즉 a보다 작으면서 a로 갈 때 fx의 변화를 우리는 둘 다 관찰을 해야만 이 극한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놈을 우리는 플러스잖아요. 그럼 이제 수직선에서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fx의 x는 a에서의 우극한이라고 부르고 너는 x는 a에서의 좌극한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되겠니? 자, 이런 이제 x는 a에서의 극한 이런 표현이 있고요. 어떠한 값으로 갈 때야.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엔 어떻게 될 수가 있어? 이제 x가 한없이 커질 때. 이번엔 어딘가로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x가 한없이 커질 때에 fx의 변화가 궁금한 거야. fx는 어떤 상태일까? 그걸 우리는 한없이 커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는 거죠? 무한대로 나타내기로 했으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라고 쓰면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겠어? 자, 다음 세 번째. 이번엔 뭐야? x가 한없이 작아질 때. x가 한없이 작아질 때. 그럼 이걸 어떤 기호를 써서 나타내니?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 fx의 변화.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극한이라는 거에 표현도 할 줄 알고요. 그죠? 일단 표현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도 한글로 해석을 할 수 있다 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넣어봅시다. 두 번째, 수렴. 수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fx의 변화를 우리 확인할 건데 x가 a에 한없이 이렇게 다가가는 상황이야. 이때 만약에 fx의 값이 fx가 막 변화할 텐데
변화를 하는 게 얘도 보니까 뭔가 L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때 우리는 함수 fx가 L로 뭐 한다고 해? 수렴한다고 하죠. 함수 fx가 x가 a로 갈 때 L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의 극한값 fx의 극한값을 뭐라고 해? L이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표현 이렇게 써놨죠. x가 a로 가면이면 fx는 L로 간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뭔가 화살표도 있고 막 한글도 있어서 표현이 조금 수학적이지 못하다. 수학적으로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 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쓰기로 해요. x가 a로 갈 때 fx는 결국에 L을 향해서 가더라 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쓰기로 약속합니다. 읽을 때 뭐라고 읽는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 그냥 읽은 거야 지대로. 의미는 뭐야? x가 a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가? L로 간다. 그럼 여기서 봐봐. fx도 어찌됐건 L로 간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는 L에 도달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거는 몰라요. 네. 이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x가 a로 다가갈 때 fx가 L로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고 했을 때 그냥 한없이 가까워진다도 되지만 L을 이미 찍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네 가지 상황을 한번 예시로 들어줄게. 자,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자. 이렇게. 여기가 x가 a에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fx가 존재하겠죠? y는 fx가. 자, 그럼 여기서 x가 a로 다가간다라고 했으니 실제로 우리는 x축 위에서 보면 a보다 크면서 a로 갈 수도 있고 작으면서 a로 갈 수도 있죠. 이거 우리가 무슨 극한 했어? 그렇죠. 이게 좌극한, 이게 우극한 이렇게 했죠. 이 두 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우리가 지금 x가 a보다 작으면서 a로 갈 때는 자, 이제 함수값이 아무 데나 일단 잡아보는 거야. 여기서 점점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오니까 함수값이 점점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요. 그럼 어딜 향해서 가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 a 값은 안 들어가잖아, 포함이. 그러니까 이 함수값은 포함이 안 되면서 여기에 가까워지는 거 보여? 그때 이 함수값을 그러니까 a에서의 함수값을 내가 fa라고 하지만 우리는 l이라고 한번 써보면 함수값이 점점 어디로 가요? L로 가요. 이때 L은 도달하지 않는 상태가 돼. 마찬가지 A가 A보다 크면서 X가 A보다 크면서 A로 갈 때도 큰 놈 하나 잡아놓고 점점점점점점 내려오니까 점점 이제 함수값은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내려오게 되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X가 A보다 마이너스에서 갈 때, A보다 플러스에서 갈 때, 그럼 L보다 어떻게 됩니까? L에 가까워지는데 N은 L보다 어때요? 작아요. 그래서 뭐라고 써? L 마이너스. N은 L보다 크니까 L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물어보는 거야. 야, X를 내가 A로 보낼 거거든? 그럼 fx는 어딜 향해 가?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보내도 L로 향해 가네? 이렇게 보내도 L로 향해 가네? 그럼 N은 결국에 L로 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겠어?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의 값을 가지면서도 상태를 가지면서도 L로 다가갈 수가 있고 두 번째 이런 상황도 한번 볼게. 그럼 일단 x가 a로 가는 거니까 역시나 두 가지가 있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있어요. 근데 좌극한부터 살펴볼까? 좌극한에 어쨌든 왼쪽에서 시작하니까 아무 점이나 잡고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를 따라가 어디까지?
이 꼭지점까지 가요. 그럼 함수 값은 높이를 의미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겠지. 어디까지? L까지. 그럼 이 부분은 L보다 크면서 L에 가까워지니까 L 플러스라고 쓸 수 있어. 맞죠? 마찬가지 우극한도 한번 봐볼까? 우극한 오른쪽 하나 아무거나 잡아요. 점을. 그 다음에 점이 점점점점점점 그래프 따라오니까 어디로 가까워져? 함수값은 L 플러스죠. 아 그러면 x가 a로 갈 때 내가 x를 a로 보낼 거야. 그때 왼쪽에서 와도 L보다 크면서 L에 가까워지고 오른쪽에서 와도 L보다 크면서 L에 가까워지니까 결국에는 어디에 가까워지더라? L에 가까워지더라. 아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는 L로 수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세 개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느낌이에요? 여기 상수함수고 여기가 L인 거야. 자 그러면 X가 이제 A에 좌극한이 있고 A에 우극한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A의 우극한은 A보다 오른쪽 아무거나 잡아. 점을 잡아요. 그냥 그래프를 따라가죠. 따라가면 어디로 향해? L로 향해 가. 근데 L보다 어때요 지금? 작아요. 아 올라가는데 L보다 작으면서 L로 가네? 언제? 우극한일 때. 그럼 좌극한일 때는 어때요? 왼쪽 아무거나 잡아. 어떻게? 내려가. 근데 여기선 내려가 안 내려가? 안 내려가. 그럼 결국 이건 내려간 걸로 봐야 돼? 안 내려간 걸로 봐야 돼? 안 내려간 걸로 봐야죠. 왜냐면 극한은 그 어딜 향해 가는지가 궁금한 거죠 지금. 그럼 여기 이미 도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고 있기 때문에 N은 이미 L을 유지하는 거죠. 이해되겠어? 아 그러면 이건 뭐라고 쓸 거야? 그냥 L의 마이너스 아니야. L에 가는데 이미 L을 유지하면서 L로 가고 있잖아. 그럼 이건 그냥 L이라고 쓰면 돼요. 오케이? 자, 이 결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어찌됐건 애도 L로 가는 거지. 애도 L로 가는 거야. 애도 L로 가는 거야. 아 내가 L로 가는 그 방법이 총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다. 그리고 이 3개는 답을 쓸 때 모두 L로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 얘는 L로 그래서 수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로 수렴하는 경우는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있다. 뭐 이제 마이너스도 있겠지. 이걸로 조합하면 너무 많아요.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 정리를 하고요. 그럼 이제 이럴 때는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돼. 수렴하지 않는 것도 한번 봐봅시다. 자, 이제 함수의 발산을 봅시다. 자, 수렴이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의견을 수렴한다 하면 무슨 느낌이야? 의견을 하나로 모은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맞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발산은 뭐냐면 흩어진다 이런 느낌이야. 이게 필발자 흩어질 사여서 뭔가 흩어진다라는 소리야. 무슨 말이야? x가 a로 가는데 fx는 뭔가 흩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 그래서 이 발산은요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은 말로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알겠죠? 그럼 수렴한다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 같은 말이지? 그렇게 보시면 돼. 자, 그래서 발산의 종류를 내가 얘기해 줄게. 발산의 종류는 첫 번째,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 있어요. 지금 내가 궁금한 게 x가 움직임에 따라서 fx의 변화가 궁금한데 fx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겠니? 지금 거기 이제 책에 나온 것처럼 이런 그래프가 있어. y는 fx야. 그렇게 했을 때 x를 내가 무한대로 보낼게요.
x를 무한대로 보내.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 점을 잡고 이 점이 그래프를 따라 쭉 가겠지. 그럼 얘는 어딜 향해 가? 뭔가 어떤 값을 향해 가는지는 모르겠고 쭉 계속 올라갈 것 같죠. 그러면 함수값이 점점 커지는 거지. 그러면 fx는 한없이 커지게 되니까 무한대로 가겠다. 그죠? 그래서 표현 자체는 이렇게 하는 거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양의 무한대로 이제 한없이 커질 때 fx도 한없이 커지더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해되겠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어? 두 번째,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y는 fx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x가 무한대로 이렇게 가고 있어. 한없이 커져. 그러면 어떤 점을 잡고 거기서 다 계속 가다 보면 결국에는 뭐야? 결국에는 한없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발산이 있어요. 발산이라고 하는 게 꼭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는 게 아니야. 어떤 경우가 있는지 보자. 내가 궁금한 게 뭐였어? x가 어디로 갈 때, 그러니까 x가 a에 한없이 다가갈 때 그때 fx는 어딜 향해 가냐를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어떤 함수를 볼까? 유리함수 배웠을 거야. 유리함수. 이런 함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제 x축 여기 있다고 가정해 볼게. 그럼 x가 a로 간다라는 건 좌극한과 우극한이 있었죠. 그러면 좌극한에 왼쪽에서 올 때는 어디로 가해? 한없이 커지네. 무한대로 가요. 그럼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뭐 어디로 가? 한없이 작아져. 자, 그러면 물어보는 거지. 야, 내 A로 보낼 건데 fx 어디로 가? 라고 물어보면 이거를 무한대로 간다고 해야 되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해야 되나 이거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마디로 대답을 못하죠. 이럴 때 우리는 발산이라고 합니다. 그리면 응? 그리면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서 딱히 거기에는 그림을 안 해놓은 거야. 뭐 다양한 예시가 있다라는 거지. 자, 마찬가지. 이런 경우도 한번 해볼까? 보통은 점점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역시나 왼쪽에서 오면 뭔가 이 값에 가까워지는 것 같지?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오면 어때요? 뭔가 이 값에 가까워지는 것 같지? 근데 내가 이 값을 내가 뭐 b라고 하고 이 값을 c라고 하면 왼쪽에서 올 때는 b에 가까워지고 오른쪽에서 올 때는 c에 가까워지는데 이걸 내가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럼 어디에 가까워진다고 해야 돼? 딱 말할 수 없죠. 한마디로 할 수가 없어. 우리 학교 끝났어요. 학교 끝났는데 이제 친구 둘이 있어. B는 집에 갔어. A는 집에 갔어. B는 어디 갔어? 학원 갔어. 근데 친구가 아까 물어봐. 야, 걔네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해돼? 걔네 어디 갔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죠? A는 집 갔고 B는 학원 갔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걔네 어디 갔어? 이렇게 말 못한단 말이야. 그죠? 왜? 가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수렴한다라는 건 목적지가 같을 때, 발산이라는 거는 목적지가 다르거나 방향이 다를 때. 이거는 목적지가 달라요. 얘는 방향이 달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럴 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총 정리를 해보는 거지. 극한값의 존재 조건.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 뭐라고? 수렴한다. 그럼 극한값 존재 조건은 다른 말로 뭐야? 수렴 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좌극한값이 존재한다. 두 번째, 우극한값이 존재한다. 자, 무슨 말이야? A도 어딜 가야 돼. B도 어딜 향해 가야 돼. 그러면 얘기할 수 있어 이제? 안 되죠. 못 하죠. 아니 A는 집 갔지. B는 학원 갔지. 그러면 얘네 어디 갔어 물어보면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어떻게 되면 말할 수 있어? 그래 A가 가는 곳과 B가 가는 곳이 같아지면, 즉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어떻게 돼야 돼? 같아져야 돼. 이때 우리는 어디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우리는 극한 값이라고 합니다. 알겠니? 그럼 만약에 이런 거네. 이제 A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갔어. 어떤 느낌인지 알아? 그럼 이쪽으로 갔어. 방향만 알려준 거야. 목적지 있어 없어 얘는? 없어요. 그럼 뭐야? 계속 일로 가는 거야. 마치 한없이 커진다 이런 느낌. 뭔 말인지 알겠죠?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진다. 상태잖아요, 상태. 얘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목적지가 없고 얘는 목적지가 있어. 그러면 수렴이야 발산이야? 발산이죠. 어딘지 말 못하잖아. 이거는 보통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다시, 극한은 상태예요. 값은 뭐야? 말 그대로 값이에요. 그러면 좌극한 값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값이야. 목적지가 존재한다. 여기도 목적지가 존재한다. 그 다음 그 두 개가 같다. 오케이. 한쪽이 무한대가 왔어.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 2, 3 볼 거 없이 그냥 발산.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좌극한과 우극한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기호로 나타내면, 거기에는 기호로 나타내지는데 기호로도 한번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리미트 x가 a에 마이너스로 갈 때 fx가 존재.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에 플러스로 갈 때 fx가 존재. 그 다음에 3번은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와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외워야 될 거야. 넘어가 볼까? 넘어가 봅시다. 다음 조건도 알았네요. 자, 그럼 이제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성질. 자, 인데 함수의 극한의 성질은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뭔가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고등 교육 과정에선 증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납득이 안 되잖아. 그죠? 납득이 안 되니까 너네 입장에서는 내가 말했죠. 추상적이다. 수투는 추상적이다. 왜냐면 딱 나를 납득시키지 못해요. 마치 우리 기억나? 우리 어려서 초등학교 때 구의 부피를 배웠거든요. 근데 구의 부피 어떻게 증명했는지 기억나요? 그거는 안 나? 그러면 구의 부피랑 원기둥의 부피가 2대 3이에요. 원뿔의 부피까지 하면 1대 2대 3이잖아. 그거 어떻게 증명했는지 기억나? 그거는 논리로서
아니 그 어떻게 증명했냐면 그 원기둥이 일단 제일 크니까 그러니까 지름이 같은 그죠? 단면의 지름이 같은 그런 이제 원을 기준으로 해서 원기둥이랑 원뿔이랑 구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물을 채워. 그러면 이제 원뿔에 물을 채워요. 그래갖고 그 물을 원기둥에 담았더니 높이가 3분의 1이더라. 그 다음에 구에다가 채워가지고 원기둥에 담았더니 높이가 3분의 2더라. 납득이 돼요? 이게 수학적인 증명이야? 아니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받아들였단 말이야. 여기에 대한 이제 증명, 적분을 이용한 증명은 우리가 배우긴 해요. 미적분가도 배우고요. 수투까지만 알아도 뭐 이제 조금만 더 개념 조금만 추가하면은 그래도 알 수 있어요. 혹시 그 원뿔대 원기둥인데 부피 있잖아요. 1대2 돼서 그거 수능 때 나오나요? 수년? 수능 수능? 안 나올걸? 기하는 나올 수 있어. 자, 아무튼 그때 우리가 납득하지는 못했지만 받아들였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성질도 고등교육과정에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명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은 이 성질을 쓰긴 쓸 건데 왜 이렇게 된다까지는 납득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니? 증명할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성질, 4가지 성질만 봅시다. 조건은 중요하니까 보라색으로 해줄게. 함수 2개 나오니까 2개 쓸게요. fx와 gx가 수렴한다는 조건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거야. fx, gx가 수렴한다면 첫 번째, 실수배를 해도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x가 a로 간다? 그때 fx가 만약에 l로 가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c를 곱한 fx는 실수를 곱했죠? 이 자식은 c 곱하기 l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실수배가 가능하다. 두 번째, 뭐가 가능할까?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다. 그 무슨 말이야? x가 a로 갈 때요, fx는 알파로 가고 gx가 베타로 갈 때 누가? fx 플러스 마이너스 gx는 어디로 가?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렴한다면 더하거나 빼도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마찬가지 3 곱하기죠. 곱하기도 성립한다. 4 나누기죠. 나누기도 성립한다. 단 나누기는 언제 조심? 분모가 0으로 가거나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요. 뭔 말이야? 아이씨, 잘못 말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0인 것도 안 돼. 그러니까 분모가 0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걸 써놨잖아, 그죠? 그 0으로 가는 것도 안 되는 거죠. 0으로 가는 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0으로 수렴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0을 목적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분모가 0을 목적지로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모가 0인 거랑 0을 목적지로 한 거랑 어떤 점이 다른가요? 분모가 0인 거는 값인 거고 분모가 0으로 가는 거는 상태인 거고 그런 차이겠죠. 근데 분모가 0으로 하나 발산해서 그게 아니고 봐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fx가 만약에 3으로 가요. 근데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fx가 3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지. 3은 아니잖아. 아닐 수 있잖아. 그 다음에 gx가 0으로 간다라고 해볼게. 그럼 우리 이거 표현 자체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요. a로 가요. 그때 gx 분의 fx가 있어. 오케이. 나는 이걸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리미트를 분배 법칙 느낌으로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나는 이거를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꾸려고 보니까 gx가 0으로 간다라고 하면 리미트 gx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아예 그 얘는 0으로 가는 게 아니고 0이 돼 버리는 거지. 왜? gx가 0으로 갈 때 우리는 리미트 x는 a로 갈 때 gx는 0이라고 쓰잖아.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 결과가 0분의 어쨌든 3꼴이 되는 거니까 이건 실제 숫자 0이에요. 그죠? 0분의 3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선생님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못 바꾸니까 이 식을 우리가 뭐 해줘야 돼? 이 식을 조작을 해줘야 돼. 이 식을 더 정리를 해줘야 돼. 알겠어? 그 다음에 뭐 성질을 이용할 수 있는 꼴로 바꾼 다음에 이용해야 돼. 알겠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할 건데 나중에 나오면 또 알려줄게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 근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쉽게 얘기할게요. 얘 fx, gx 이따구로 보지 마. 자, 함수로만 봅니다. 함수가 수렴하잖아? 수렴하면 실수배는 물론 사칙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영으로 나눈 거 빼고. 자, 그러면 함수가 수렴하면이라고 했잖아. 그럼 어떤 게 나올 수 있냐? 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이걸 봤을 때, 자, 이거는 뭐예요? 극한이에요. 너는 함수예요. 함수인데 극한, 어쨌든 극한값이 존재하면이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럼 이게 어쨌든 이건 값인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어떤 말과 같냐면 수렴한다는 말과 같아요. 그죠? 그럼 나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가 더해져 있는 함수가 수렴하네 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뭐가 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되냐? fx랑 gx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fx, gx가 생겨버려. 아, 이게 뭔지 이해가 잘 안 되니? 근데 이런 거예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해보자. 그럼 이거를 대부분은 이거 자체로 볼 거 아니냐고. 그죠? 이걸 누가 이거를 x 플러스 이 두 개의 합으로 보겠냐. 이게 식으로 나와 있었으면 너네들은 절대 이렇게 바꿔서 보지 않았을 거잖아. 근데 단순히 fx 플러스 gx라고 나와 있으니까 애들이 이 형태로 보는 거야. 우리는요 fx 플러스 gx라는 이제 이렇게 쓰여 있기로는 fx 플러스 gx라고 쓰여 있지만 이거를 그냥 하나의 그냥 함수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fx랑 gx랑은 전혀 일단 처음 볼 때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하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자, 그럼 이런 거죠. 너가 존재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하냐 이렇게 물어봤어. GX. 아, gx. 이게 존재하냐 이렇게 물어봤어. 만약 틀려? 모르지 않나요? 그럼 틀렸죠. 아니, 그러니까 존재하냐라고 물어보면 틀린 거라고. 존재한다라고 말하면 틀린 거라고. 모르니까.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앞에서 존재한대. 그럼 그 말은 틀린 거죠. 존재하냐? 물어보면 몰라.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한다라고 말해도 안 되고 존재하지 않아라고 말해도 안 돼. 이거는 몰라. 이렇게 되는 거야. 왜겠어? 일단 야, 이거는 fx, gx랑 연관이 없다니까? hx라고 보면 돼. hx가 수렴하면 fx, gx가 수렴하냐? 모르지. 그죠? 모르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된다. 알겠니? 네. 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럼 혹은 이런 건 어때요? fx, gx에서 여기에 또는이라는 말을 붙여볼게요. 또는. 너가 존재하면 fx가 수렴하거나 gx가 수렴한다. 이건 맞을까 틀릴까? 그러니까 뭐 둘 다 존재를 하면은 이제 또는에 들어가는 건데 둘 다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봐봐.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hx가 존재하면요. fx가 gx 둘 중에 하나가 존재하냐? 모른다고. 그러니까 봐봐.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야? 함수가 수렴하면 실수배나 사칙연산을 할 수 있다잖아. 그럼 내가 이 자식이 수렴하는 걸 알고 있죠. 그럼 나는 여기에다가 뭐가 가능한 거야 이제? 실수배, 사칙연산. 이거 하나를 가지고 실수배, 사칙연산을 해야 돼. 근데 너한테 숫자가 하나밖에 없어. 그럼 사칙연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기 자신하고만 할 수 있어. 내가 2라는 숫자를 갖고 있다? 그럼 내가 이걸로 사칙연산을 한다는 거는 2 더하기 2랑 2 빼기 2랑 2 곱하기 2랑 2 나누기 2밖에 안 돼요. 맞아? 그럼 내가 이 함수를 갖고 있죠. 그럼 이 함수를 뭐 하거나 실수배 하거나 아니면 뭐 하거나 뭐 야 근데 이것끼리 더하면은 결국에는 이게 2 곱하기 2 아니야? 그러니까 실수배 하거나 아니면 뭐밖에 안 돼요. 빼거나 0이 되거나 그냥 나누면 1이 되거나 곱하면 제곱이 되거나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웬 갑자기 fx가 나와? 여기에서 fx 끄집어내려면 뭐 해야 돼요? gx를 빼야겠죠. 아 그럼 gx가 수렴을 해야 우린 뺄 수 있잖아요. 근데 gx가 수렴하단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안 나오는 거야. 마찬가지 fx가 수렴한다는 말이 없으니 뺄 수가 없는 거죠. 알겠어? 이런 거 헷갈려 한다고. 그 다음 또 많이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이거 진짜 많이 헷갈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빼기 gx가 0이야. 화살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랑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같다. 어때요? 모르지 않나요? 모르죠. 이게 당연해야 돼. 왜? 내가 알고 있는 함수는 어떤 함수? f 빼기 g. 근데 나한테 물어본 건 어떤 함수? f랑 g. 그럼 내가 f 빼기 g 하나를 가지고 f를 만들 수 있나? 없죠. g를 만들 수 있나? 없죠. 그럼 이거는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런 건 됩니까? 이제 이 값이 존재하고 이 두 개가 수렴해요. 그럼 나는
너와 너가 수렴안에 실수배 4층 연산 가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가능하죠? 이때 gx는 수렴할까 발산할까? 몰라요. 왜 모릅니까? FX는 이제 수렴하는지 발생하는지 지원자 GX는 모르시나요? 봐. 자, 이것도 그쵸. 일단 모릅니다. 결과는 몰라요. 왜? 내가 f 빼기 g라는 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f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내가 만약에 f 빼기 g에서 g를 끄집어내야 돼. 그럼 난 누구를 알아야 돼? G요. 아니지. f를 알아야지. f를 알아야죠. 근데 f를 알아 몰라? 알아요. 모르죠. 왜요? 아, f분의 1을 아니까 f를 아는 것 같아요? f는 몰라. 오케이. 너가 수렴하고 너가 수렴하면 너가 수렴하냐? 몰라. 왜? 역수 취하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쌤? 이렇게 하지만 아니 봐봐. 내가 이걸 알고 있어. 우리 역수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역수 있어? 없잖아. 가능 불가능? 불가능. 하지만 어떤 건 가능할까? 이런 건 가능하죠. 여기서 f를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 자, 너를 이걸로 나눠요. 그럼 얼마가 돼? 1. 한 번 더 나눠요. 그럼 어떻게 돼? fx.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제곱 저기 너가 0으로 수렴하지 않을 때는 가능해요. 이해되겠어? 왜냐면 나누기잖아. 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야? 역수 가능해. 여기에서 fx 끄집어내는 거 가능해. 언제만? 0으로 수렴하지 않을 때만. 왜냐면 논리 자체가 이제 나누기로 접근하는 거니까. 오케이? 나누기로 갈 건데 이게 0으로 가면 안 되잖아. 그죠? 제곱? 된다고. 왜? 곱하기잖아. 자기 자신 곱하는 거잖아. 알겠어? 어찌됐건 뭔가 이상하게 보이죠? 그럼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런 거에 대한 문제들도 되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제대로 공부를 하면 쉽죠. 그래서 이 아래 부분 추가해가지고 자주 나오는 합답형 선지라고 해서 빈칸 많이 해놨지. 요거들을 내가 문제를 풀다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하나씩 추가해가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제가 지금 개인마다 달라지겠지. 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그러니까 고민을 했던 거. 나는 이렇게 혹은 내가 틀렸던 거. 나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왜 틀렸지? 하면 이제 해설지 보겠죠. 해설지 봤는데 이런 경우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런 거는 내가 다음에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적어놔야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아니면 내가 만들어봐도 되고. 근데 사실 만드는 거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정리하고 지우고 이제 극한값 계산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한값을 계산할 건데 옆에 뭐라고 돼 있죠? 식이라고 돼 있죠. 그 무슨 말이야 이게? 원래 우리가 극한값 어떻게 구했어? 그래프 그려서 구했어요. 그동안은. 근데 앞으로 그래프 계속 그릴 거야? 복잡한 함수들 그래프 그릴 거야? 못 그리는 함수들 많아요. 내가 그릴 수 있는 함수는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면 함수식만 보고도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공부를 할 건데 일단 기본 정리부터 가보죠. 기본. 첫 번째, fx가 다항함수면 fx가 다항함수라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f의 a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거는 이제 a로 갈 때 극한값, n은 a로 갈 때 뭐예요? 함수값. 다항함수면 극한값을 우리가 함수값으로 대신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물어보겠지. 쌤 왜요? 왜 이렇게 돼요? 그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뭐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제 뒤에서도 증명을 하고 연속 나오면 그때 증명하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그냥 이대로 알아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그래프 그려보면 다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x분의 1은 얼마고 무한대고, 그죠?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으로 갈 때 x분의 1은 얼마고 마이너스 무한대. 쌤 이건 또 어떻게 나와요? 야 그냥 좀 외워라. 이거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그래프 그려서 확인할 수 있죠. 3번 x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얼마고 0이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얼마고 0이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0분의 1은 무한대, 0분의 1은 마이너스 무한대. 차이가 뭐야? 양수냐 음수냐. 무한대분의 1은 0,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은 0. 오케이?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면 점점 커진다. 분모가 커지면 작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이것과 뭘 이용해서? 이것과 기본과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극한값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니? 자,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해보면요 다 나오거든. 극한값이 다 계산이 되는데 계산이 안 되는 놈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부정형이라고 합니다. 부정형.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해요. 부정형. 그래서 부정형은 꼴이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0분의 0부터 나오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두 번째, 0분의 0꼴. 세 번째,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0꼴부터 나오냐? 아니죠? 자, 네 번째, 무한대 곱하기 0꼴.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풀이는 외우셔야 됩니다. 방법을. 알겠니?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리미트. 아닌가? 방법부터 적고 아래다가 풀어보자 한번. 자, 원래 정석은 뭐냐면 그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결과만 얘기하면 우리는 최고차항을 비교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석은 뭐라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 나누기.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야? 로피탈 정리. 자, 그럼 왜 도대체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게 방법이 이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무한대로 가는 함수 두 개만 만들어 볼까? 리미트. 지금 x가 무한대로 갈게요. x는 무한대로 간다고 가정하고요. 무한대로 가는 거 두 개만 만들어 보자. 뭐가 있을까? x제곱 플러스 1 이런 거 하나랑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란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괜찮죠? 그럼 이 두 개를 갖다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네. 그럼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라는 거는 가능하게 몇 가지 있는 거야 일단? 두 가지가 있겠죠. x 제곱 분의 1 플러스 1이 분 뭐로 갈 때나? 분자로 갈 때. 그죠? 여기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이거랑 이거에 극한값을 구해야 돼. 근데 무한대 분의 무한대. 얘도 무한대로 가네, 무한대로 가네, 얘도 무한대로 가네, 무한대로 가네. 아 어떡하지? 기본을 보니 우리는 항상 분자가 1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상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 분자가 상수여야 좋을 것 같은데 분자가 뭔가 x가 있네요. 그래서 x로 양변을 나누고 싶어요. 오케이? 근데 x로 나누려고 하니까 여기도 어때? 저거 x가 살아 있어요. 그러면은 x 제곱으로 나누자. 그러니까 큰 놈으로 나누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모 분자를 똑같은 수로 나누는 거죠. 제일 큰 게 지금 x 제곱이잖아. x 제곱으로 나누니까 분모는 1 플러스 x 제곱분의 1, 분자는 x분의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 돼요. 됐죠? 그럼 이제 여기다 리미트를 씌우는 거야. x를 무한대로 보낼 거거든. 근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어디로 가? 0으로 가. 너도 어디로 가? 0으로 가. 너도 어디로 가? 0으로 가. 너는 어디로 가? 1로 가. 그러면 결국에 수렴이잖아. 그럼 리미트를 쪼개 할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에 1분의 0 해가지고 0이 나오는 거야. 이러면 구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마찬가지 너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어떻게? 가장 큰 놈 누구야? x제곱이지? x제곱으로 다 나눠봐. 그럼 어떻게 돼? 1 플러스 x제곱분의 1 나누기 x분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다 리미트를 씌우겠지? 이게 어떻게 돼? 0, 0, 1, 0 됩니까? 근데 문제가 뭐야? 분모는 뭐라 그랬어요? 분모는 0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랬죠. 분모가 지금 0으로 가버려. 이럴 경우에 리미트 쪼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분모는 0으로 가게 안 둬야 돼. 그러면 분모가 왜 0으로 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분모에 있는 분모가 x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분자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야. 알겠니?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보자. 그러면 x로 나누는 거니까 1 플러스 x분의 1이고 위에는 어떻게 돼?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너는 어디로 가? 0. 너는 어디로 가? 0. 그럼 이 전체는 어디로 가? 1. 너는 어디로 갈까? 무한대. 그럼 결국에 상수분의 무한대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쌤 리미트 안 쪼갰는데요? 쪼갤 필요가 없지. 이거 쪼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 자체로 통분해도 돼. 알겠니? 왜냐면 무한대 나누기 상수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바로 무한대로 가는 거죠. 안 나누고도. 알겠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겪다 보니까 그거를 정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결국 우리는 굳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눌 필요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차항을 비교를 하자. 그래서 비교를 한 다음에 만약에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면 그러면 이제 분수를 생각을 해보면 아래가 더 큰 거잖아. 그럼 아래에는 x가 살아있겠죠. 위에는 x가 죽었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거죠. 0으로 수렴한다는 거야. 마찬가지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다 그러면 그럼 여기도 차수가 같다라는 거는 여기도 숫자가 나오고 여기도 숫자가 나오겠지. 근데 이 숫자가 각각 뭘 의미하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고차항 이제 개수 비로 수렴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분자가 분모보다 커요. 그러면 분자에는 x가 살아있고 분모에는 죽었잖아. 얘는 어디로 가? 그죠? 무한대나 마이너스로 발산하겠죠. 이게 상수니까 얘는 발산이라고 볼 수 있겠어.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라는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 이제 0분의 0꼴이에요. 0분의 0꼴은 어떻게 알아 있어? 인수분해 후 약분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인수분해 후 약분.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유리화를 해야 돼.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로피탈 정리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한번 이것도 한번 살펴보자. 0으로 가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이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0으로 가는 게 x 빼기 2도 있고 이런 거예요. 얘도 0으로 가. x가 2로 갈 때 gx도 0으로 가. 근데 fx랑 gx는 무슨 함수? 다항함수. 그럼 어떤 다항함수의 극한값은 내가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지? 함수값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형 결국에 이거는 f2라고 쓸 수 있지 않아? 그럼 너도 g2라고 쓸 수 있지 않아? 그럼 f2가 0이라는 건 fx라는 게 x-2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마찬가지 g가 0이라는 건 x-2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0분의 0꼴이니까 리미트 지금 x가 2로 갈 때 gx분의 fx를 진행한다라는 건 너도 0으로 가고 너도 0으로 가기 때문에 리미트를 지금 쪼갤 수 있어 없어? 못 쪼개지. 그럼 이 안에서 일단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리미트 아직 안 보는 거지. 너분의 너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x 빼기 2가 있죠. 여기도 x 빼기 2가 있죠. 그러니까 2를 대입하면 애도 0으로 가고 0으로 갈 거 아니야. 여기에 뭔가가 곱해져 있겠죠. 이해돼? 그래서 너네 둘을 제거하고 이것만 보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알겠니? 다시 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 후 약분을 할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인수분해를 할 때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인수를 하나 알고 있다. 이해야 되나?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이제 fx가 있고 뭐라고 할까? 이렇게 있어. 여기는 아래는 얼마가 있냐면 x-2 이렇게 있어요. 그럼 너가 이제 3이래? 이런 식으로. 그럼 분모가 지금 얼마야? 어디로 가? 0으로 가. 분자도 어디로 가? 0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0으로 가야만 이제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생각을 해보면 0분의 가능한 게 상수거나 0이거나 무한대일 텐데 0분의 상수는 이제 어떻게 돼요? 0분의 상수는 플러스나 무한대로 발산. 그 다음에 0분의 0은 몰라.
0분의 무한대는 무한대. 그러니까 수렴을 하려면 0분의 0밖에 안 돼. 이거에 대한 개념 나중에 하겠지만 그럼 0분의 0이라고 2를 대입하면 얘가 0이 된다라는 건 이 자식이 누구를 인수로 갖고 있다? x-2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거니까 여기에 x 빼기 얼마라고 쓸 수 있을까? 2분의 b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0으로 가는 녀석은 우리가 영인자라고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0으로 가는 그 원인이 되는 애라고 해서 영인자라고 할 건데 영인자를 다 없애줘야 0으로 안 가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약분이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유리화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로피탈 정리는 안 하나요? 로피탈 정리는 나중에 할 거예요. 이거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자, 다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네요. 어떤 게 있을까? n 제곱 이것도 정리하고 합시다. 뭐 하래? 그냥 유리화하죠? 네. 그냥 유리화하시면 돼요. 이런 거 한번 해볼까? n제곱 빼기 3n 빼기 2 이런 게 있어요. 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자세히 보면 쌤 그냥 이거 2차 함수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근데 어떻게 봐도 되냐면 n 제곱이랑 3n 플러스 2 플러스 2랑 따로 봐도 돼요. 그럼 n 제곱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죠. 그 다음에 3n 플러스 2도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죠.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네. 이럴 경우에 n은 무한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야? n 제곱이 더 센 거죠. 무한대도 급이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정석은 뭐예요? 정석은 최고차항으로 묶어야 돼. 그럼 이걸 최고차항으로 묶어볼까? 그러면 n 제곱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는 1 빼기 여기는 얼마야? n분의 3 빼기 n 제곱분의 2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야 돼. 무한대로 갈 때 a랑 n은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럼 결국에 a만 살아남아. 근데 얘가 누구였어 사실은? 최고차항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애였죠. 그러니까 애들은 힘이 없다라는 거야. 1 앞에서.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거거든. 근데 이런 거 굳이 알 필요가 있냐 이 말이지. 그냥 보면 되잖아. n이 무한대로 가? 그럼 얘가 제일 세니까 애를 따라가자라는 거예요. 알겠네? 이런 내용이고. 보통 이제 루트가 나오니까 루트가 나왔을 때는 유리화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유리화를 하면은 저꼴로 바뀌어요. 알겠죠? 자, 다음 무한대 곱하기 0꼴이에요. 무한대 곱하기 0꼴. 네, 뭐 하래? 전개하라고 돼 있죠? 통분이라고 돼 있냐? 전개하라고 돼 있죠? 전개를 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리미트 x가 1로 간다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무한대로 가는 거 뭐가 있을까? 한번 x 무한대로 가는 거. x 마이너스 1분의 이제 일단 0부터 하자. 이거 왜냐면 문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0부터. 0으로 가는 거 뭐가 있을까? 빼기 형태로 만들어 볼까 이렇게. 뭐 x분의 1 빼기 1 하면 얘는 0으로 가겠죠. 그 다음 무한대로 가는 게 뭐가 있을까? x 플러스 1이 아니에요. 무한대로 가야 돼. 이렇게 합시다. x를 무한대로 보낼게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 애도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럼 여기다 이런 걸 곱하면 얘는 어디로 가? 무한대. 그럼 됐죠? 무한대 곱하기 0꼴. 됐죠? 0 빼기 0이니까.
그럼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요거를 이 상태에서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개를 하겠죠. 이거부터 통분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 x 플러스 1분의 1입니까? 그럼 거기다가 x 플러스 1을 곱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지금 x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1번으로 바뀌는 거죠.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원래 딱 봤을 때 아씨 얘는 무한대로 가고 1차인데 얘는 무한대로 얘는 0으로 가는데 x가 분모의 1차니까 뭔가 이렇게 하면은 상수로 갈 거 같고 이렇게 하면 뭔가 상수로 갈 거겠죠. 따로따로 쪼개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쪼개면 어디로 가 얘네? 1로 가지 않냐? x분의 x 플러스 2가 하나만 이렇게 되면 x분의 x 플러스 2잖아. 어디로 가? 1로 가. 이거 이렇게 가면 어디로 가? 얘는 1로 가. 그럼 1 빼기 1이니까 0 아닌가? 그쵸.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거죠. 알겠니? 뭐 어떻게든 할 수는 있지. 그죠?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좋았겠네. 여기를 1로 쓰고 여기를 x라고 했으면 좋았겠네요. 그죠? 그렇게 하면 1로 수렴을 했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네. 이걸로 해보자. 이걸로.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전개해봐. 이렇게. 그 x 플러스 2 어디로 가? 이렇게 해봐.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네. 이걸로 바뀌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전개한다면 어떻게 돼? 이 안에 걸 전개하면 통분하면 x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그 둘이 곱하니까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가 되겠지. 얘는 어디로 가? 1로 가죠. 그래서 너는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니? 네, 그래서 전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꼴은 무조건 외워놔야 됩니다. 외워놔야 돼. 알겠니? 그 아래 그러니까 정리가 되어 있죠. 정리. 첫 번째 뭐야? 대입. 가장 기본. 대입에서 뭘 확인하자? 꼴을 확인하자. 그래서 뭐 정형인지 부정형인지 나와 있는데 정형은 이거 4개 제외하고는 다 정형이라고 불러요. 자, 두 번째 어떻게? 각 꼴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방법을 씁니다. 이게 극한값, 식으로 되어 있는 극한값을 계산하는 순서, 방법. 알겠니? 하나 더 보충. 유리화 꿀팁이라고 해놨죠? 이거는 말로 해놔야 돼. 제곱 빼기 제곱, 부호 바꿔서 반대쪽. 제곱 빼기 제곱, 부호 바꿔서 반대쪽. 그래서 안에 나왔죠. 예시. 루트 c 빼기 루트 d 분의 루트 a 빼기 루트 b 이런 거 있어요. 너네들은 어떻게 하냐? 보통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괄호를 해갖고 여기다가 루트 c 플러스 d, 여기도 루트 c 플러스 d. 근데 여기도 유리화해야 되네. 루트 a 플러스 b, 루트 a 플러스 b 해가지고 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유리화를 지금 어디를 해야 되냐면 이 자식도 해야 돼. 이 자식도 해야 돼. 맞지? 그럼 너부터 할게. 제곱 빼기 제곱하면 얼마야? a 빼기 b. 맞죠? 그 다음에 부호를 바꾼 다음에 반대쪽에 적어요. 이렇게. 다음 너도 유리화 해야 되니까 제곱 빼기 제곱. 일단 부호 바꿔서 반대쪽 이렇게 적으면 유리화 끝나는 거야. 알겠니? 이 상태로 진행을 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넘어갑시다.